이야기도 다뤄볼 텐데 워싱턴 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확장 억제 관련해서 한미 간에 새롭고 진전된 실효성 있는 조치나 합의가 나올 것인가 이게 좀 키포인트였는데 결국엔 없었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네, 평가를 그렇습니다. 해야 될까요? 새로운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새로운 것 사실 그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가기 전에 국민께 엄청나게 기대를 준 겁니다.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고 우리가 핵을 또 자체 보유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삼축 체계를 하면서도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워싱턴 선언이라고 별도 선언을 한 건데 내용을 쭉 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본질적인 것이 향상된 건 없습니다. 그동안 쭉 여러 군데 있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선언문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핵 협의 그룹 NCG를 만들겠다고 네네. 거창하게 NCG. 얘기했잖아요. 예. 핵에 관련된 이미 협의체는 한미 간에 2개나 있어요. 2+2 회담이라고 해서 회의체라고 해서 국방부하고 외교부 차관급 예. 회의체가 있고 이미 네. 그 다음에 차관복급 회의 그 핵 확장 억제 전략위원회 같은 회의체가 있어요 이미. 그런 2개가 있는데 또 만든다는 것은 이제 통합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질의에도 아직 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핵 협의 그룹을 만들겠다, NCG를 만들겠다 해서 거창하게 했는데 별 내용이 없는 거고, 그 다음 전략 자산들의 수시 배치를 하겠다. 이미 전략 자산들은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온 것이 사실인 네. 것이고, 그 다음에 NCG 그룹에서 기획과 이런 단계에서 논의를 하겠다는데 논의는 이미 해왔던 거고요. 핵에 대한 정확한 권한은 미국이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동안은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정상회담 선언문에 한 센텐스 정도여요. 확장 억제 정책을 확인하고 공고히 하겠다 이런 걸 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언문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그 안의 내용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이런 것이죠. 오늘 라디오 들어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한미가 서로 방어를 하기로 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을 억제하고 이게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는 이제 확장 억제란 말을 별도로 사용을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윤석열 되고 나서 계속 확장 억제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니까 약간 짜증난 분위기 미국? 이미 하던 건데. 아무래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느낌이었다는 평을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사실 문재인 네. 정부까지는 한미 간은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하고 있는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삼축 체계를 강화하면서 한미 간엔 확장 억제 정책을 한다. 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야 확장 억제 정책 더 구체화해라 하라 이렇게 하는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별도로 이렇게 내놨지만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도 고위급들한테 계속 문의를 해봤어요. 야 내가 이걸 보니까 워싱턴 선언과 기존에 해왔는 확장 억제 정책 차이가 뭐냐.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차이를 못 발견하겠다. 하다못해 핵 확장 협의 그룹 NCG 한다는데 그럼 이거 통합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해도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차이가 뭐냐 하니까 전략자산 배치를 좀 더 자주 하고 훈련도 좀 더 자주 하는 개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인 것 같다. 네, 예. 그거는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다시 대통령실과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네. 김태효 차장이 한 얘기랑 비슷하네요. 핵 공유하는 느낌을 주겠다. 이런 느낌. 공유는 안 되더라도 느낌적인 느낌. 이런 느낌적인 거. 느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국제조약이라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영어거든요. 네.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면 굉장히 애매해요. 연합도 다르고 동맹도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코일리션 기억도 잘하는데 얼라이언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예측한 그대로 됐어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한미의 해석이 다른 애매한 협의체 이런 표현들 하나 얻어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됐는데 김태호 실장이 공유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나토식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의 실무자 국장 한 사람이 바로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버리잖아요. 핵 공유 아니라고 그렇죠. 공유 얘기했죠.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죠.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네. 해구산 확장 억제 요거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 네. 원래 해구산을 쓴 것은 1978년도에 최초로 썼어요. 그래서 한미 SCM이라고 해서 양계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해 주겠다. 그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 기미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야기네. 웅화꽃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들 핵 개발하지 마. 우리가 해구산 씌워줄게. 해구산 최초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 해구산의 개념은 그때만 해도 핵으로는 핵밖에 대응하지 못한다. 만약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핵으로 공격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런 개념이에요. 핵을 쓰면 거의 그 엄청난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성 개념이 해구산이야 사실은요. 그때는 사실은 냉전 체제에서 네. 소련의 핵을 대상으로 했던 이야기죠. 소련의 극동에 있는 핵. 그렇죠. 네. 소련의 핵 이렇게 위협이 있고 뭐 하니까 그걸 미국에서 해주겠다. 그럼 이런 방어의 느낌이 아니네요. 사후 조치인 거네 그냥. 뭐 하여튼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지중자, 수밖에 지중자. 없다라고 네. 하니까 미국에서 대한민국은 핵 만들지 마라. 대신 우리가 해구산 해주겠다라고 쓰여졌고 확장 억제 정책은 2006년도부터 썼어요. 바뀌었죠. 2006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은 북한에서 1차 핵실험을 합니다. 핵실험하고 나서 깜짝 놀랐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좁은 영토에 핵탄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엄청나죠. 이것은 뭐 직접적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명이 그 자리에서 사상자가 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부산 뭐 모든 데 그 방사성 위협이나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적인 개념으로 돼서는 안 된다. 사전 방지를 해야 된다. 핵을 억제하고 핵을 못 쏘게 하고 살인 예방하고 또 기미가 있으면은 바로 공격을 해서 기미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개념까지 그러니까 사전 예방, 준비 단계, 사후 조치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확장된 겁니다. 해구산보다 확장된 개념. 그래서 확장 억제 정책으로 해서 써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구체화하진 않았어요. 미국이 그 개념적으로 확장 억제를 보장한다는데 실제적으로 계획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는 뭐 대응 개념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개를 하고 좀 더 하자고 요구는 많이 해왔던 개념인데 지금도 크게 뭐 변화된 건 없죠. 그럼 이 확장 억제가요. 뭐 미국 핵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이 뭐 한국 방문하는 거, 그다음에 연합 훈련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비용 문제는 그때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원래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주잖아요. 1년에 한 1조 5천억 정도 주는데 그 방위비 분담금 속에는 현재 주한미군에 대한 정비라든가 부대 운용비가 다 포함이 돼요. 근데 미국은 끊임없이 전략 자산들 와서 하는 비용과 정비 비용까지 내라고 요구를 했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5조까지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에 국한한다 해서 받아들이질 않고 그래서 1조 5천억 정도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방위 분담. 근데 이제 미국은 끊임없이 그런 걸 요구해요. 전략 자산을 돈이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내고 정비 비용까지 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차후에 또 물밑에서 협의를 해서 포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 우리가 요구해서 자꾸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정책 설명을 당에서 해서 지역위원회별로 설명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가서 이제 설명하고 강의해야 되는데 지역위원회에서 요청이 와서 강의해달라 이러면 제가 저기 강의비 줘야 가는 거예요. 거업이 달라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비용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자산이 온다기보다 한 50도 50인 것 같아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도 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면도 있어요.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손해 볼 일이 없죠. 정계에도. 어차피 이제 미국의 네, 세계 전략, 동북아 전략 때문에 와야 되는데 네. 한국이 오라고 하니까 네. 아이고 이 틈에 가면서 차비도 받아야겠네. 이런 거. 그래서 중국도 견제하고 러시아도 견제하고 네.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 비용은 우리나라가 되고. 네. 네, 네.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아마 계속.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네.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중국, 러시아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죠. 네. 왜냐하면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점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중국한테 먼저 설명을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미국은 중국이 먼저 설명을 했대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나라는 5개 국가잖아요. 미국, 중국. 자기들끼리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왜냐하면 지금 핵에 대한 것은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 없이 해야 서로가 사용을 안 하니 그래서 이번에 확장 억제 정책해서 워싱턴 선언 별도로 한다. 그런데 이해해줘라. 한국이 자체 핵 개발하려고 막 하는 것 같다. 이런 거 안 하면은 한국이 자체 핵 개발하면 중국 너들도 위험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달래는 측면에서 워싱턴 선언을 이렇게 엮고 여긴 기존 거와 별 차이 없다. 여기에 내가 우리 그 전략 자산들 좀 더 자주 가고 뭐 이런 거 였으니까 이해해 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럼 중국 입장에서 오케이, 뭐 그 정도야.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핵 개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만도 핵 개발한다 할 거고. 그렇죠. 일본도 핵 개발한다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핵 개발은 우리 자체에도 큰 위기가 와요. 한미동맹 파탄 나고 경제제 때문에 어렵지만은 네. 또 동북아 지역에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개발한다면 일본과 대만이 개발한다고 하는데 막아낼 명분이 없잖아요. 그럼 중국에게 또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위기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를 미국이 사전에 중국한테 설명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